자, 뉴턴의 운동 법칙.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힘과 운동, 힘과 운동의 관계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여기는 힘과 운동의 관계. 그게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모든 현상들, 뭐 어떤 자연 현상, 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현상들을 뉴턴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떤 현상들,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주까지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했다는 거야. 이것까지도 우주까지도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오더라 이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제시를 한 거야. 저런 현상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저런 현상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완한 거지. 보완한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현상을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오는 거지. 거시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거시 세계라고 그러거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미시 세계란 말이야. 미시 세계. 그게 이제 원자 안 보이잖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 원자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야.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 그죠? 또 다른 거기는 세상이야. 거기를 우리는 미시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세계를 거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이게 바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상대성. 그 다음에 이 미시 세계도 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미시 세계를 옛날에는 설명했어. 근데 그게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자, 우리 태양계를 잘 보면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 돌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자 안에도 보니까 중심에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궤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돌고 있더라 이거. 우리 태양계처럼.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 태양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심지어 원자 모형도 이렇게 얘기했어. 원자 모형을 돌턴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쪼개지거든. 그게 이제 쪼개져.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하게 돼.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발견해.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플러스를 띠는 어떤 덩어리, 원자 덩어리에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일단 전자를 발견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모양이 바뀌어. 그러다가 또 영국의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또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야. 실험해보니까 원자의 중심에 뭔가 질량이 커다란 게 있더라. 그리고 플러스를 띠는 그걸 원자 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이거는 있는 건 맞으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모형을 뭐라고 했냐면 이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고 했어요. 행성 모형. 왜? 마치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행성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아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 원자 모형이 이렇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 여기 있더라 이거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원자 모형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심에 원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전자들의 운동이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거지. 전자들이 운동하는 궤도가 따로 있다는 거야. 알겠어? 전자들은 전자는 운동할 수 있다. 원동한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궤도 모양이에요. 궤도. 이것도 마치 뭐야?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행성 궤도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마치 그러니까 여기 원자 내부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 뭐 태양계의 모습이나 비슷하네라고 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원운동한다. 그러면 이제 뉴턴의 이 운동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한때는 그렇게 했었어. 한때는 이미 그렇게 해석을 했어. 전자의 운동 이런 걸 원운동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지금은 안 하지. 안 해 지금. 왜? 원자 모형이 또 바뀌었거든.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또 많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냐? 원자핵이 중심에 있는 건 맞아. 하여튼 이건 맞아 무조건. 그런데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이거야. 전자가 진짜 이런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대신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 안다는 거야. 확률만. 그러니까 원자에 가까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멀면은 낮다. 이런 정도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원자는 이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은 확률이 낮다는 걸 표현한 거고 이렇게 점을 안에를 많이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의 모형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뉴턴 운동 법칙으로 이 전자 운동 해석한다 이러면 안 돼 이제 이거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뭘 해석해?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그래서 이 미시 세계, 전자들이 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확률로만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나 또는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바로 미시 세계, 원자 내의 세계라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 세상은 확률로 이루어져 있다.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확률로. 되게 어려워. 나도 정확히 몰라.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정확히 몰라.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이제 책을 샀지. 여기. 이 사람 혹시 TV에서 많이 안 봤나? 눈을 감고 있어 그랬나? 눈을 감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 TV에 많이 나오거든. 물리학자야. 근데 TV에 많이 나와. 뭐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요즘은 또 TV에 많이 나오는 또 과학을 또 설명하는 사람이 요즘은 누군지 알아? 궤도라고 하나? 알지? 아나 혹시? 금방 이제 요즘은 많이 나오지. 근데 이거 완전 그것이 투머치 토크지 맞지? 그러니까 설명충 어떻게 보면. 나는 이해한다. 나는 이해해. 왜냐? 나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 나도.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고 싶지. 저런 현상 왜 그렇지? 저거는 저래서 그래. 설명하고 싶지. 쟤도 마찬가지야. 얘는 원래 자기 전공은 이제 천문학이야, 천문학. 자기 전공은 지구과학 쪽, 물리하고 지구과학 쪽, 천문학인데, 근데 얘는 또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아. 생물도 관심 많고, 또는 뭐 화학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오만 것 때마다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오만 것. 근데 이제 원래 이 사람이 많이 나왔어. 이 사람은 또 양자의 컵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양자의 컵을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 근데 또 이 사람도 문화생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도 자기는 물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잘 알지. 하지만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거든. 공부를 독서 잘했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어렵다. 수학이야 수학. 야 이거 다 전부 수학이야. 수학이야. 수학을 엄청난 수학들을 여기서 다 하는 거야. 수학.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상대성 이론도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뉴턴 운동 법칙 정도면 웬만한 거는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알면. 그죠? 그러니까 달력이 왜 저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지? 왜 이 손잡이를 왜 여기다 설치했지? 왜 여기다 설치하든지 하지? 왜 여기다 하필 설치하지? 이것도 이렇게 또 길게 만들었지? 아니 그냥 짧게 만들면 되는데 와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 그거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야. 물리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 와, 다 나오는 얘기. 그 중심에 힘이 있다는 거야. 힘. 이거를 여기다 만들면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엄청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 동상이 봐. 이 문이 잘 열리겠니? 잘 안. 무슨 힘들어 이거. 근데 여기 있는 이걸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하거든. 요거하고 최대한 멀리 있어야 돼. 힘을 주는 곳이. 그래야 적은 힘으로 싹 이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또 왜 길게 만들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회전축에서 멀리 있는 지점에서 힘을 주면 적은 힘으로 돌릴 수가 있다. 이걸 여기서 돌리면 잘 안 돼. 여기서 돌리면 힘이 잘 안 돼. 올수록 돌리는 힘이 적게 줘도 된다는 거지. 알겠어? 다 힘과 관련된 거지. 그리고 이제 얘가 매달려 있는 거는 작용 반작용, 삼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지금 달력한테도 중력이 작용하지. 그럼 얘는 지금 떨어져야 돼. 근데 왜 안 떨어질까? 그럼 이 달력을 위로 떠받치고 있는 뭔가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설명하고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돼.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자, 그럼 제일 처음에 힘. force, F, force죠. 파워가 아니고 force입니다. force. 자, 힘의 정의. 이거는 툭 치고 나와야 돼. 진짜 힘의 정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물체가 만약에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힘을 주는 모양이 변하잖아요.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운동 상태라는 것은 이거는 운동 방향과 그다음에 빠르기. 요걸 합쳐서 우리는 운동 상태라는 거야. 맞잖아. 운동한다는 거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빠르기가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느냐.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힘이라는 거지.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면 힘이 작용해 바꿀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지나? 그대로 그냥 같이 방향이 바뀌어. 그 다음에 물체 빠르기 생각해봐. 물체 빠르기도 힘을 가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속력이 느려질 수도 있잖아.
근데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그 속력대로 빠르게 되면 그냥 계속 갈 거 아니야.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다 힘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힘을. 알겠지? 뭐 단위는 뉴턴 뭐 잘 알죠. 그다음에 킬로그램 폴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9.8을 곱한 거예요. 9.8을 곱한 거야. 질량에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1kg 폴스는 9.8N이야. 근데 뭐 우리 거의 대부분 뉴턴 쓰죠. 뉴턴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짜 힘. 알짜 힘.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얘기하는 힘이라는 건 이제 알짜 힘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짜 힘. 뭐냐? 합력. 합력. 어떤 물체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뭐 하나만 작용하지 않고 여러 힘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그 힘들을 합친 거. 그걸 합력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힘을 합쳤다. 합력. 그거를 알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하는 물체 운동에서 말하는 힘은 다 알짜 힘이야. 알짜 힘. 알짜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그럼 합력은 더하면 된다. 맞죠? 그죠? 힘을 더하면 돼. 이제부터 중요하죠. 반대로 작용하면 그럼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걸 두 개, 이것도 어차피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F1 더하기 F2야? 아니죠. 맞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이 이제부터 이제 신경 바짝 써야 돼. 이제. 한쪽이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야 돼.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요 힘에다가 플러스라고 해주고 여기 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돼. 방향이 반대니까. 계산도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또 예를 들면 여기 10N이고 여기가 5N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5N이 아니라 마이너스 5N 해야 돼. 얘를 플러스 10N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하자. 그럼 플러스 10N 더하기 마이너스 5N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얼마야? 플러스 5N이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 방향이지.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5N. 알겠어요? 이게 합력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알짜리. 그럼 물체가 운동하는 거는 바로 이 힘으로 인해서 운동하는 거야. 이제. 이 힘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야. 이제. 이 힘 가지고. 그래서 이 그래서 방향이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이 알짜 힘을 또는 힘을 이렇게 합칠 때 뭐를 고려하자? 방향을 고려하자. 이걸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리가 좀 어렵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벡터. 즉 방향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물리가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중학교 때는 방향 이런 거 고려 안 했잖아. 그러니까 혹시 쉽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향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야. 생각을 좀 더 해야 돼. 사고를 더 해야 돼, 사고를. 그래서 이 물리가 수학 같다 그러잖아. 수학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물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이 학문을 할 수가 있어. 알겠죠? 힘의 합력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대략 알겠죠? 자, 그래서 알짜 힘을 요 용어를 좀 알아두자.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예제 보면은 자 합력 얼마고 예제 합력 얼마야? 오른쪽으로 3N이죠. 방향을 얘기해 줘야 돼. 여기 만약에 뭐 별 말이 없으면은 뭐 그냥 우리가 보기에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오른쪽으로 3N 이렇게 하든지 방향을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냥 3N을 어느 방향으로 모른다니까. 그거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요 알짜힘과 운동의 상태. 자, 요거 잘 보세요. 만약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알짜힘의 방향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죠. 자, 물체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반대 방향이야. 자, 반대 방향이야. 속력은 감소하죠. 속력이 감소하겠죠. 이 상황은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잖아. 이거 방향 어떻게 변하는 거죠? 방향을 변하지 않아. 자, 여기 세 번째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한다. 힘이. 그러면 이제 방향 변하겠지. 이거는 이렇게 옆에서 힘 주는데 당연히 방향 변할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는 속력은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한다는 거야. 속력은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한다. 이런 운동이 바로 등속 원 운동이야. 등속 원 운동. 방향만 계속 변하잖아. 왜 그러지 않아? 자, 이 물체가 원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근데 여기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90도.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야. 원래 방향은 이거야. 알겠어?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해주는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이 힘을 구심력.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게 해주는 힘. 구심력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90도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등속 원운동. 요게 이런 경우다. 이럴 때 속력은 안 변합니다. 방향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힘의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 이걸 우리가 비스듬하게 작용한다 그래요.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니고 수직으로 이것도 아니고 그럼 이 경우 네 가지 경우 뺀 나머지 방향들을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작용하면 비스듬히 작용하면 둘 다 변한다는 거야. 모두 변한다. 둘 다가 변해요. 이런 운동이 진자의 운동. 그다음에 포물선 운동. 자, 이거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그죠? 왔다 갔다. 이게 우리가 진정이에요. 놀이공원 가면 뭐 있어?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그 다음 어디야? 놀이터 가면 그래. 다 이 운동이잖아. 그치? 둘 다 변합니다 이거. 자, 요거는 힘이 봐봐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원래는 이 물체는 어디로? 밑으로 다 작용하는 거야. 그래. 이게 원래 운동 방향이야. 그런데 요 실이 잡아 당기고 있다고. 요 줄이 잡아 당기고 있단 말이야. 요걸 우리가 뭐 이걸 장력이라고 해. 장력. 뭐 실의 장력, 줄의 장력이라고 하거든. 잡아 당기는 힘. 그러니까 이 힘하고 이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스듬하죠. 그죠? 비스듬하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변합니다. 원래 이게 운동 방향인데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죠? 방향이 계속 바뀌어. 근데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내려오면 점점 빨라져야지. 그래 다 봤잖아. 확 내려올 때 빠르잖아. 다시 올라갈 때는 느려지지. 그지? 속력이 느려지고 다시 내려오면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러니까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둘 다 동시에 변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운동이죠. 그래서 바이킹 타면은 우리가 짜릿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거야. 둘 다 변하거든. 그러니까 짜릿한 거야. 어? 그 롤러코스터 타면 롤러코스터 알지? 자 그거 타면은 방향도 뭐 엄청 변하고 맞지 이제. 그다음에 속력도 막 엄청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짜릿짜릿한 거야. 거기서 오는 관성 때문에 일법칙 이제 관성 때문에 짜릿한 거야. 이제.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거든. 몸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있지, 장기. 몸 안에 있는 뭐 위, 창자 이런 거 있지, 심장 이런 것들 있죠. 요것들이 관성을 받거든. 방향이 변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얘들이 쏠려. 쏠려. 원심력 때문에 쏠려요. 그리고 훅 내려올 때 이게 위로 쑥 올라가. 이거 올라가면 다시 또 쑥 내려가. 그리고 뭐가 째릿한 느낌이 들어. 뭔가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심지어는 바이킹 타면 있잖아. 오줌 마렵다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 방광 알지? 방광에 오줌이 차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위로 쓱 관성을 받거든. 우리 방광에 있는 오줌이 찰랑찰랑 거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오줌이 방광에서 위로 이렇게 딱 오면은 오줌 마렵다는 느낌이 딱 들어. 나중에 한번 타면 한번 느껴봐봐. 찌릿한 느낌이 들어. 뭐좀 그렇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몸에 느껴지니까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놀이기구 타면은 이렇게 이제 방향이 변하고 또는 속력이 변하는 거 타면 우리가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뭐야 이거 뭐 자전거 이거 뭐야 이거 저기 공중에서 타는 자전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전목마 천천히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짜릿함이 없지. 솔직하게 이제 없어요. 변화가 적으면 별로 짜릿하지 않아요. 등속 운동하는 거 타고 있어봐. 재미없어. 안 타잖아, 그거. 좀 더 이제, 그죠? 어떤 짜릿함을 느끼려고 그러면 이렇게 속력이나 방향이 확 변하는 게 그게 짜릿함을 느낀다. 다 관성이야, 관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관성 때문에. 자, 아시겠죠? 진짜. 포물선도 포물선도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이거잖아, 그죠? 공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활도 쏘면은 활도 이렇게 날아가요. 총알도 쏘면은 이렇게 가. 총알이 직선은 안 간다. 이렇게 물론 곡선이 이렇게 되진 않지. 아주 이렇게까지 총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가지. 총알이 이렇게 가면 이상하지. 맞지? 총알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이상하겠노.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위로 이렇게 해서 간다고. 마치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양궁할 때 양궁할 때 보면은 그냥 그저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고 초고속 카메라 천천히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왜 이 활이 이렇게 막 흔들린데 흔들흔들 이렇게 막 흔들흔들 마치 물고기가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간단 말이야. 알겠어? 실제로 이렇게 포물선도 많이 하죠. 축구, 뭐 야구, 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다 공이 이렇잖아. 맞나? 포물선으로. 억수로 많이 일어나는 운동이죠. 그죠? 올라갈 때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내려올 때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맞아요? 중력 때문에 그죠? 이게 다 중력이지, 그죠? 중력. 물체를 내가 여기서 위로 휙 던져. 자, 물체를 내가 위로 휙 던지면 운동 방향이 이거겠지. 그런데 중력이 이렇게 잡는 거잖아. 그럼 서로 비슷하지.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뀐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야 돼. 직선으로 가야 돼. 근데 또 중력이 작용하니까 또 좀 바뀌어. 방향이. 알겠니? 이 경우다. 여기 있죠. 이 경우 되게 많지.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그지? 그런 운동이 되게 많지, 그지? 그러니까 물체 운동과 힘은 봐. 뗄래 뗄 수가 없어. 맞잖아, 그지? 그럼 R점이 0이면 R점이 0이면 방향 안 변하겠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속력,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 같으면 속력이 안 변하겠지. 힘을 R점이 0이니까. 또는 지금 여기 지금 있는 물체들 봐봐. 가만히 정지해 있지. 왜? 중력이 다 작용하는데 얘들 전부 다 뭐가 작용한다? 우리 전부 다 중력이 작용하잖아. 밑으로. 근데 왜 가만히 있어? 밑으로 가야지 뭐. 맞잖아. 가만히 있잖아. 왜? R자 힘이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이죠. 맞잖아. 물체 힘 받으면 움직여야지. 무조건 움직여야지, 힘 받으면. 속력이 변한다니까. 힘 받으면 속력이 변해야 돼. 맞잖아요. 방향이 변하든 속력이 변하든 둘 다 변하든 변해야 된단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R자는 0이에요. 지금 0의 상태란 말이야. 알겠지? 그게 일법칙이에요. 그게 일법칙. 이거 설명이 가능하잖아. 다 가능해. 그래서 이 1, 2, 3법칙을 배우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좀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저거는 3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점점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설명중이 돼가는 거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왜? 나는 저거 아니까 말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꼭 생겨.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물리를 잘하는 애가 꼭 있어. 한두 명씩 전교에서 있어. 딱 얼굴 딱 보면 공부 잘하게 생겼어. 공부 잘하게 생겼어. 거짓말 안 해.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물리도 그만큼 쉽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걸 보면, 이걸 하면 재미가 있단 말이야. 재미가. 그리고 이제 1, 2, 3법칙을 배우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저것도 왜 저렇게 되지? 저거 몇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지. 그럼 자기는 얼마나 신기하게. 왜냐면 다른 애들은 모르거든. 저 말을 모르거든. 나는 저걸 알거든. 거기서 오는 것도 자부심.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뭐 물론 과거 가면 영적으로 과거는 애들 다 그래. 이런 걸 뭐 다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들이. 자,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이란 무엇이냐? 바로 R자 힘이 0인 경우, R자 힘이 0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힘의 평형 상태. 그래서 합력이 0, 합력이 0이면 다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힘의 평형 조건이야. 방향, 그러니까 R점이 0이 되려고 그러면 생각해봐. 서로 일단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지. 왜? 더하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그래요. 이 한 물체의 힘의 작용을 한 물체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작용선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모난 물체면은 똑같은 높이에서 작용해야 돼. 똑같은 높이에서. 이게 이제 같은 작용선상이라고 얘기해요. 수평으로. 지면과 수평으로 같은 작용선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쌤, 이렇게 작용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움직여.
평형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힘주면 이거 움직인다? 회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이 아니죠. 움직이니까 평형이 되죠. 이거는 이렇게 힘을 줬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게 평형이야. 알겠지? 조건이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이 된다. 자,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가 되면, 그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다. 아니란 얘기는 뭐야? R자임이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겠죠. 맞죠? 자, 방금 1, 2법칙 다 했어. 1, 2법칙을 다 했다고 간단하게. 변하지 않는다. 1법칙입니다. R자임이 0이 되면. R자임이 0이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요게 1법칙. 그런데 R자 힘이 그러면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야. 이게 제 2법칙입니다. 정말 단순하지. 그치? R자 힘이 0일 때, R자 0이 아닐 때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정말 단순한데 이게 아주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찾아낸 거야. 이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원리를 아무도 이렇게 정리를 못했다는 거야. 그 뉴턴이 그거를 생각해낸 거야. 뉴턴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법칙은 있을 것이다. 자기가 이제 좀 생각한 거야. 응? 있을 것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두진 않았을 거다. 여기서 갑자기 하느님 나오지. 뉴턴도 내나 종교가 내나 기독교야. 기독교. 옛날에는 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쪽이죠. 뉴턴도 그렇고 뭐 옛날에 갈릴레이도 다 성직자잖아. 성직자. 뉴턴도 아주 독실한 거.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뭔가 어떤 법칙을 아마 그렇게 만들어놨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 얘기한다. 아인슈타인도 아마 그것도 기독교인이죠. 그 양자역학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떤 그 과학자들의 모임에 이제 갔었어. 모임에. 그 되게 유명한 모임인데 그 모임에 왔던 그 과학자들의 10몇 명이 노벨상 탔어.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이제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쪽을 또 많이 지지하는 또 과학자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학문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바로 보어라는 과학자예요. 닐스 보어라고, 이 보어라는 과학자인데, 이 보어가 이제 양자역학 아까 요거 있죠. 이 원자 모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고 양자역학의 어떤 출발점을 이 사람이 좀 만들었지. 거의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전자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만약에 여기에 궤도에 있다가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확률. 알겠어요? 이 확률적으로 이제 이 전자들이 뭐 존재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차들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어떻게 확률로 이 세상을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 아니야. 이렇게 확률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보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원자 안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서로 대립하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주사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률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을 남겨. 알겠어? 그래서 이제 신이 나온다. 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때는 뭐 종교가 다 그거 있으니까. 자, 여튼 1법칙, 2법칙, 그죠? 자, 지금 내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쓱 이제 1법칙까지. 자, 일단은 1법칙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요 관성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관성. 원래는 이제 국어에서도 이제 이 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뭐 관성이 젖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해. 맨날 똑같은 걸 만약에 뭐 맨날 똑같은 행동이나 또는 만약에 뭐 학교 선생님이면 맨날 매년 똑같은 필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안 바꾸고. 이걸 관성이 젖어 있다는 표현하거든.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꾼다는 거야. 관성이라는 게 안 바꾸려고 하는 성질.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성이라고 해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습관 아닌가 습관. 근데 우리 그게 편하지. 익숙하니까. 그죠? 맞잖아요. 평소에 하던 거 그냥 되도록 계속 하는 게 되게 좋잖아. 안 그래? 만약에 뭐 방학 때는 이제 한 10시 때가 일어났다. 그럼 계속 이제 10시 일어나는 게 되게 좋잖아. 근데 갑자기 막 아침에 엄마 아침 7시에 일어나래.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10시에 일어나는 그런 관성으로 젖어 있다는 거죠. 맞지? 그치? 그러다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힘들어. 맞지? 그치? 자, 과학에서도 관성이라는 거는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비슷하지, 그지? 물체는 지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운동 상태를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똑같아. 우리 사람이랑 물체랑 똑같은 거야. 익숙한 게 좋은 거야, 익숙한 게. 알겠어?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정지하고 싶다. 그래서 정지 관성이 있고. 그러면 원래부터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대로 움직이고 싶다. 운동 관성이 있다. 그래서 정지 관성은 정지 상태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쓰려고 한다.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빵 쏠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물체야. 자, 근데 버스가 가만히 있어 지금. 그럼 안에 있는 물체도 가만히 있지. 그럼 이 물체는 가만히 정지하고 싶어 계속. 근데 버스가 빵 출발해. 그러면 이 안에 타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 달려간다는 거야. 뒤로. 오히려 뒤로 이렇게 몸이 뒤로 쏠리는 이 행동이 바로 나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버스를 뭐 물체계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물체라고 표현하면 물체계라는 놈은 힘을 받아요. 힘.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면 힘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힘을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물체계는 힘을 받죠. 실제적으로 힘을 받는다고. 알짜 힘을 받는다고. 자,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이 물체는 실제로 힘을 받아 안 받아? 실제적으로 힘을 아무도 안 받잖아. 누가 힘 주는 게 지금? 아무 힘도 안 가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계가 받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힘이 작용합니다. 가상의 힘. 요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불러. 관성력. 요거는 실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힘입니다. 관성 때문에 마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가상의 힘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관성력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체계의 힘의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할 때는 몸이 뒤로 쏠리고, 버스가 멈출 때는, 버스가 가다가 멈춘다는 게 뭐야? 힘이 이리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럼 안에 있는 물체는 관성력은 반대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야. 나는 계속 가고 싶어. 맞잖아. 버스가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물체도 계속 이쪽으로 같이 가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 근데 안에 타고 있는 물체는 관성.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나는 앞으로 계속 가고 싶다는 편이잖아. 맞지, 그지? 그게 관성이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전.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놨어. 근데 이 종이를 세게 팡 치면은 동전은 안 따라간다는 거야. 종이 따라서. 왜? 동전은 가만히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그리고 종이만 탁 없어지면 동전이 밑으로 똑 떨어지겠죠. 요것도 이 추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려는 정지관성이 작용한단 말이죠. 밑에 있는 실을 빨리 확 잡아당기면 이 추는 가만히 정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실만 똑 떨어지죠. 그 집에 있는 화장지도 마찬가지. 화장지도 빨리 확 잡아당기면 딱 떨어지죠. 거기도 관성입니다. 정지관성. 이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는 가만히 정지해 쓰려는 정지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운동관성. 돌뿌리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어. 걸리면 뒤로 넘어지나? 앞으로 넘어지잖아. 그게 왜? 나는 계속 앞으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운동관성. 오케이. 자, 100m 경기를 한다. 그러면 100m 결승점에 선수들이 그대로 딱 멈추지나? 안 멈추잖아. 그것도 뭐야? 운동관성. 그것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대로 딱 멈출 수가 없어. 100m 지점에서. 결승점에서. 우리가 차를 갖다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그대로 빡 쓰는 게 아니라 더 갔었어. 왜? 관성 때문에. 그것도 관성 때문에 더 가서 있어. 그러니까 항상 앞을 잘 봐야 돼. 내 앞에 차가 뭐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는지. 맞잖아. 앞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아. 그럼 나도 빨리 해야지 앞에 차하고 안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전방을 잘 봐야 돼. 차 운전할 때. 안 그러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여기 뭐 먼지 털는 것도 마찬가지고. 먼지. 이불에 먼지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턴다. 이렇게 털면은 운동 관성이겠죠. 근데 이불을 갖다가 이 방망이로 탁탁탁 치면은 이거는 정지관성이야. 먼지의 정지관성. 먼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이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먼지는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불에서 먼지가 떨어져. 이런 경우는 이렇게 트는 거는 운동관성. 많지 우리 주변에 그죠? 이런 관성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얘들도 지금 관성 왜? 가만히 계속 정지해 있지. 운동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지. 무슨 관성? 정지 관성. 얘도 지금 전부 다 정지 관성, 관성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지. 자, 주변의 현상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전띠자, 요거 뭐야? 운전자가 이 관성이 작용하네요. 만약에 차가 꽝 충돌하면 몸이 어디로 쏠려? 그래, 앞으로 쏠리잖아. 근데 운전자 앞에 뭐 있어? 핸들 있죠? 딱딱하거든 이거. 만약에 안전벨트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얼굴 부분이 여기에 여기 있는 가슴 부분하고 얼굴 부분이 여기 그대로 부딪혀. 그것도 억수로 확 이렇게 부딪히겠지. 확 쏠리니까 관성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 안전벨트 이런 거 잘 안 찼거든. 1990년대까지 잘 안 찼어. 귀찮다고. 그럼 사고 나면 있잖아. 못 봐. 사고 나면. 여기 다 깨져. 이빨 다 깨지고 막. 턱뼈 부러지고 막 난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야. 특히 운전자는 앞에 딱딱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럼 뒷좌석은 괜찮아요? 아니죠.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어. 실제로 애기가 뒤에서 앞에 이렇게 이제 운전석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조석 있지. 요 사이에 빈틈이 있지. 쫓겨난 애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 실제 사건인데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이 차가 이제 꽝 사고 났어. 안에서 몇 명 죽었어. 안에 한 4명 탔나 5명 탔나. 그 중에서 한 2-3명 죽었거든.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차 앞에 유리에 구멍이 나 있어. 애가 튀어나간 거야, 관성 때문에. 저 유리를 뚫고. 그리고 애는 저 앞에 이제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수석이었나? 여기도 사람이 죽어 있어. 이 사람 벨트 맸어. 근데 죽었어. 왜? 뒷사람하고 몸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가지 또 쏠렸다가 그지? 요 앞사람하고 꽝 부딪힌 거 머리끼리 꽝 부딪혀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 실제로. 중요한 건 튀겨나간다는 거야. 벨트를 안 하면 심해지면 마치 미사일 튀겨나가는 것처럼 막 튀겨나버린다. 관생이 그래서 억수로 겁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벨트를 매러 가는 거죠. 벨트를. 그래서 벨트 매고 나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운전대 여기에 뭐 뭐고 이거 무슨 백이고 에어백 맞지? 그럼 에어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 안전벨트를 해도 있잖아. 억수로 빠른 속도로 가서 팍 박으면 관성이 더 심해지거든. 그럼 몸이 이거 매도 앞으로 쏠린단 말이야. 부딪힌다는 거죠. 물론 안 맸을 보다 좀 낫겠지만 그래서 이제 에어백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잘 안 다치고 많이 안 다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즘은 그래서 많이 안 죽죠 사람. 많이 안 다쳐요 이제. 멀쩡해. 차는 앞에 다 찌워져 있어. 근데 멀쩡하게 나오긴 나와야지. 다 이런 장치 때문에. 알겠죠? 안전벨트는 관성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줘. 안전장치죠. 안전벨트. 요 얘기도 뒤에 나중에 통합할 때 나올 거야. 안전의 원리. 자, 또 하나 관성의 크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뭐하고 좀 관련이 있냐면 질량이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자, 일반 승용차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크다란 트럭 있지. 어떤 차가 더 잘 멈출까요? 가다가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그렇게 밟았어. 그럼 누가 더 잘 멈추냐? 일반 승용차가 더 잘 멈춰. 조금 가다가 이렇게. 근데 트럭은 더 간다는 거야. 왜? 질량이 커서. 네, 관성이 커진다. 더 멈추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커져. 또는 자 여기 이제 항구야 항구 배를 정박하는 항구야. 아주 질량이 큰 배가 있어. 질량이 매우 큰 배가 있어. 자, 이 배가 뭐 30만 톤이야. 질량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 배를 갖다가 항구에 정박시키려고 그러면 한 2km 지점에서 2km 지점에서 뭘 밟아야 된다? 브레이크 밟아야 돼. 즉 엔진을 꺼야 돼. 엔진 오프 해야 돼. 엔진 오프를 해도 이 배는 계속 간다는 거죠. 왜? 관성 때문에. 운동 관성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성이 더 커요. 더 크니까 쭉쭉 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엔진 안 끈다. 뭐 요 앞에 가가지고 엔진 끈다. 조지는 거야. 한 번 충돌하면 이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엔진을 끈다는 거야. 이거 조심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 큰 배는 방향도 바꾸기 어렵대. 관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크면 방향도 바꾸기 어려워. 따라서 있잖아. 이런 배들은 멀리서부터 방향을 바꿔야 돼. 저 앞에 뭐 장벽이 있다. 미리 바꿔야 돼. 지금 가가지고 바꾼다 안 바뀌고. 타이타닉이 알죠 배 옛날에 그죠? 이 배가 뭐하고 부딪혔어? 빙산, 그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모습 크죠? 요 일부분이 살짝 떠 있어. 이거 한 10배 이상 밑에 있어. 그래서 이제 요 배가 목소리 얕잡아 보는 거지. 이 관성을 생각 못 한 거야. 알겠어? 그럼 배가 미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미리 못 바꾼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잘 안 바뀌니까 꽝 부딪힌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서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알겠죠? 우리가 왜 경사면 내려올 때 이렇게 경사면 내려올 때 그죠? 오 점점 빨리 치지. 잘 못 멈춰지지, 그지? 맞죠? 그것도 관성이야 일종의.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더 못 멈춰. 조심해야 돼. 알겠나?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사진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멈추지가 않아 이게 잘. 멈추려고 해도 산에서 이렇게 그죠? 내려올 때 이럴 때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쫙 오다가 멈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큰일 나요. 사고가 나요. 알겠죠? 그리고 버스에서도 무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쏠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손잡이 이런 거 잘 하고 있어요. 오케이? 질량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완성에. 알겠죠? 원래 이제 나중에 이 법칙을 배우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아까 왜 가상의 힘이 작용한다고 했잖아. 이 관성력의 크기, 이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계의 가속도. 이걸 이 법칙을 해야만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대략 이런 거지. 그래서 이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제. 그 가상의 힘이 관성력의 크기. 이게 관성의 크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물체계의 가속도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가속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건 이거야. 버스가 천천히 출발할 때는 많이 안 쏠리지. 근데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할 때는 많이 쏠리지. 그 둘의 차이가 바로 이 가속도라는 거의 크기야. 가속도는 변화의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변화가 짧은 시간에 변화가 크다. 그러면 가속도가 크거든. 그러면 갑자기 급 출발하면 속도의 변화가 크지. 그게 가속도가 큰 거거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를 더 많이 준 거야. 똑같은 시간인데.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게 가속도가 이제 크거든. 그래서 급 출발하거나 또는 급 점거할 때 몸이 많이 쏠리지.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물체계의 가속도 이것 때문에. 이것도 있잖아. 천천히 들어갈 때 팍팍 틀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도 내가 가속도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 속도의 변화를 많이 줘야 돼. 그래야지 더 잘 돼. 아까 그 종이 튕기는 거. 요것도 종이를 살짝 살 튕기면 안 돼. 그럼 동전도 같이 따라가. 관성이 약해져요. 세게 팍 튕겨요. 동전의 관성이 커져요. 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실도 천천히 당기면 추도 같이 따라와. 그래서 실을 위에 있게 떨어져. 끊어져. 실을 확 잡아 당겨요. 이 가속도 값이 커져가지고 관성이 커져버려. 그래서 추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도 좀 이해를 하면 질량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있겠구나. 관성이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법칙을 또 해야 돼. 이 법칙을 해야 또 가속도 개념도 조금 알아야 하고 조금 더 이해되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질량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관성에 또 하나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알겠지? 질량 말고 하나 더 있다. 예전에 이걸 갖다가 중학교 때 다 배웠었거든. 관성을 배웠었어. 그 일법칙은 기본적으로 배웠다고 중학교 때. 요즘은 아예 안 하지. 그러니까 쉬워졌다는 거잖아. 쉬워졌다고. 이거 밑에는 이거 갈릴레이 사고시는 거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왔어. 이 관성과 함께. 근데 지금은 언급하지도 않지. 관성이라는 말도 언급도 안 하고 가속도라는 말도 안 쓰죠. 물론 가속도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 원래 안 썼어. 과거에도. 그냥 속력 변화라는 말로만 썼고 안 썼어. 근데 지금은 하여튼 중학교 때는 좀 어렵다 싶은 이론들은 다 빼. 네, 안 해. 잘.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교 때 너무 쉽게 배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은 이 갭이 큰 거야 이제. 갭이 커.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느껴. 특히 물리하고 과학이 갭이 확 생겨. 갭이. 아까도 내 이제 아까 그 이제 고1 이제 애들 이제 모의고사 쳤는데 물리화학에서 작살 났어. 작살 났어. 걱정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맞죠? 다시 문제.